기자님들은 질문이 준비되신 대로 홍보팀께 말씀 주시면요, 마이크를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배우님들께 그 공통 질문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제자보고회 때 설경구 선배님께서 언론 시사회 때 기자님들과 같이 영화를 보시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영화를 보신 첫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예, 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임시완 씨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후시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좀 길게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는 이번에 처음 보기는 하지만 후시 녹음 때 좀 이렇게 본 걸로 치면 두 번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큰 화면으로 또 보니까 이런 저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저는 걱정이 또 슬슬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잘한 게 맞는 것일까. 이 촬영할 때는 정말 재밌게 찍어서 어떻게 나오든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좀 걱정이 제가 연기가 정말 연기적인 부분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김희연 씨와 전혜진 씨께는요, 그 감독님이랑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소감 먼저 말씀 주시고 오늘 영화 보신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업할 때 감독님하고는 그냥 즐거웠어요. 감독님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독특하세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그게 묻어난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굉장히 독특하게 연출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고 참 재밌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암흑세계 이런 영화에 비해서 정말 약간 멋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약간 그렇게 봤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혜진 선배님. 네, 옆에서 임시완 배우랑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빼먹었다는 지금 옆에서 계속 저희 지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처음 보는데 너무 좋네요. 저는 너무 좋고 배우님들도 스크린 속에서 보니까 또 어쩜 이렇게 매력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놀라운 건 감독님인데요. 이 정도는 좀 몰랐네요. 저는 마지막 배우니 저는 지금 너무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두 분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는데 영화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걸크러쉬를 보여주셔서 지금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덕담을 받으신 변성현 감독님이 배우님들과 같이 함께한 작업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도 휴일을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네 배우분들 모두 다 제 개인적으로 팬이었어요. 그래서 팬이어서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오랫동안 쓴 시나리오가 이 네 배우분들의 연기로 그리고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져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네, 그러면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 네, 우측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 양주원입니다. 저는 임시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기존의 그런 이미지랑 다르게 좀 남성적이고 액션이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주안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설경구 씨랑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몇 씬 같이 호흡하셨는데 실제 호흡은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액션이 많은 영화였고요. 그리고 액션 때문에 뭐 딱히 어떤 특별한 준비, 뭐 액션 스쿨 가서 연습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었고요. 그냥 단지 그 액션이 많기 때문에 어찌 됐건 그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액션 씬을 찍는 날이면 아침마다 좀 저 혼자서 자기 세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다치지 말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세뇌를 했던 것 같고, 좀 그런 자기 세뇌를 하면서 좀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그 액션 씬이 끝나고 나서 촬영이 종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촬영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액션 씬에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다른 씬들에 영향을 줄까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왜냐면 전례가 있었어요. 제 오빠 생각 때 그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영화를 찍는 모든 스태프들께 좀 피해를 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안 다치고 좀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경구 선배님이랑 호흡은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선배님을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좀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친할 수 있어 더 윤활유 역할을 해줬던 분이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 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캐릭터에서 이제 극 중에서 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실제로 형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선배님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좀 편하게 잘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설경구 선배님은 문시안 씨랑 호흡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야 감사하죠. 네, 워낙 바른 사람이어서 이 문시안 씨는 현장 스태프들 개개인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데 드라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그럼 이어서 또 기자님께 네, 왼쪽에 중간쯤에 계신 기자님. 네, 여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과 설경구 임시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예고편을 볼 때부터 느꼈는데 미장센은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때깔이 좋다라는 말이 통용이 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비주얼적인 측면에 공을 많이 들이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들께는 제가 이게 느와르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두 분이 워낙 징하게 싸우고 화해를 하셔가지고 잠시나마 이게 사랑과 전쟁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의 극중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분들이 완성본을 보시고 나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에 드시는지도. 네,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미장센에 신경을 쓴 이유는 사실 이런 장르의 남성 투탑의 범죄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 하루에 1년에도 되게 몇 편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올 거고. 근데 차별점을 스타일에 두고 싶다고 제가 설 선배님이랑 첫 번째 미팅 때 이런 장르가 꽤나 있는데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스타일이 다를 거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미술 감독님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같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원래 미술 감독님은 따로 작업을 하고 저랑 뭐 촬영 감독님이 콘티를 하고 이런 게 보통인데, 그냥 콘티 할 때 같이 했었어요. 이런 공간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면은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배우들 질문인데 한마디만 제가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를 계속해서 멜로 영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봤던 영화들도 느와르보다 멜로 영화들을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전에 제작 보고회를 하고 뭐 매체 인터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는 요새 뭐 남남 브로맨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동성애는 아니고 브로맨스보다 더 좀 간 둘의 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또 촬영할 때도 그렇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전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임시완 씨를 사랑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임시완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낙하겠습니다. 네, 전에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선배님이 사랑 고백을 뜬금없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곰곰이 촬영 현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선배님은 사랑이 맞았고요. 저도 그 사랑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영화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제까지 뭐 작품을 많이 찍은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찍어놓고도 이렇게까지 기대가 된 작품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됐고 실제 막상 이렇게 실체를 보고 나니까 찍을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항상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연기가 아쉽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그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정말 잘 봤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때 시간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빠뜨린 게 김희원 씨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편의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슈데일리 유준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재호란 캐릭터가 상처도 많고 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설경구 씨는 한재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완 씨 현수를 정말 좋아하는 한재호인데 이 사람이 영화 속의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까지 살면서 유일하게 믿고 싶었던 사람이 조현수고 내 마음을 다 줘도 될 것 같았던 게 조현수고 너무 믿는 나머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었고 또 거기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얘는 나를 또 배신할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또 휩싸이고 뭐 그런 큰 틀에서 했던 것 같고요. 준비는 사실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감독님이 PS 파트너 촬영할 때 인터뷰 처음 만날 때 인터뷰 자료를 좀 보고 갔어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리고 나의 PS 파트너 감독님이 이런 책을? 근데 거기 좀 지성 씨가 그때 출연했었는데 지성 씨를 구겨버리고 싶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나도 구기고 싶냐 그걸 물어봤더니 워낙 구겨져 계셔가지고 빳빳하게 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위해서 준비한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빳빳하게 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허리를 곧게 좀 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자님께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께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김희원 배우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희원 씨는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묘미를 살리면서도 굉장히 캐릭터가 의문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드러낸 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데 주안점을 두셨는지도 궁금하고, 김성호 씨랑 아저씨에서는 형제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악연 같은 역할로 나왔어요. 근데 그 뭐 어떻게 소감 같은 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감독님은 영화가 좀 비슷한 장르의 영화들과는 결말 부분에서 좀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요, 이 설경구 형님을 사랑하는 거를 가장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로 그래가지고 왜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심성은 약간 뭐 거칠지도 않은데 일부러 거칠은 척하고, 또 친구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항상 약간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래 사랑하면 마음을 안 들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보였는지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목표를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쳐다보는 것도 직접 못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항상 사랑하면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호 씨랑은 처음 이제 같은 첫 장면에서 이렇게 제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그 아저씨 영화를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아저씨에서도 약간 회 초밥도 뭐 주는 장면도 있는데, 이게 또 생선도 먹고 해가지고 조금은 더 신선하게 다가오겠다. 근데 완전히 좀 정말 무심하게 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감독님하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저는 하여튼 괜찮게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김성호 씨의 스포일러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자님, 우측편의 기자님 뒤쪽에. 네. 잠시만, 변성현 감독님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메시지였죠. 네, 타 영화 다른 결말이 다른 메시지는 어떻게 주안점을 줬는지. 결말이 메시지 같은 거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냥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는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면서 파국으로 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생각을 했었었고, 저는 늘 계속 멜로로 접근을 했었어서,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를 속인 적이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그러면서 느꼈던 죄책감들이나 뭐 그런 거에 주안을 두면서 썼고, 그 다음에 아마 결말이 달랐던 건 사실 이런 뭐 예고편에도 이미 나와가지고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이런 언더커버 영화가 늘 끌고 가는 방식은 늘 가장 하이라이트는 걸릴까 말까의 그 쫄깃함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예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에서는 그 임시완 씨가 맡은 현수가 그 재호한테 그 정체를 들킬까 말까, 뭐 천 팀장한테 혹시 배신당한 게 들킬까 말까, 뭐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냥 오로지 그 감정이 쌓아가고 그 감정이 파괴되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영화, 이런 장르의 영화 결말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희원 씨에 이어서 감독님도 스포일러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 천 팀장님의 배신에 대해서는 조금 스포일러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 김우철입니다. 설경구 씨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계속 그 소재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저도 영화 보죠. 영화는 참 재밌는데 이제 한국 영화의 소재가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었고요. 근데 하여튼 설경구란 배우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 최근 몇 년간 그 설경구 씨 출연작을 보면은 그 오래전 그 설경구란 배우의 그 강렬한 매력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왔는데 오늘 다시 그 옛 설경구의 강렬함을 다시 느낀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운데 특히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전에 설경구는 정면이 강렬한 배우였는데 오늘 본 설경구라는 배우는 옆면에서 많은 얘기를 우러내는 그런 배우라는 걸 느꼈는데 저만 느낀 건 아닐 것 같고 설경구 씨가 분명히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 영화를 지금 보고서 굉장히 깊은 그 감회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대답 짧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모습. 근데 저는 사실 뭐 모든 배우분들이 참 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배우들이 그 영화를 특히 처음 볼 때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후회들 좀 많이 하거든요. 처음부터 영화 전체를 잘 못 보고. 근데 오늘도 역시 저 모습을 좀 많이 보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좀 자책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좀 영화 상영 내내. 근데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모습은 글쎄요, 뭐 그렇게 보셨나봐요. 포스터도 저는 단독 포스터 옆모습이더라고요. 감독님이 제 옆모습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 감독님이나 변세영 감독님이 촬영하면서 저는 옆모습을 많이 안 보여줬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옆모습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고 모든 게 쑥스러운데 아직도. 근데 감독님이 잘 뽑아내 주신 것 같아요. 좋게 보셨다면.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네, 옆모습을 많이 찍으신 감독님의 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 선배님 얼굴을 되게 자세히 봤었고요. 영화 찍기 전부터. 그리고 옆모습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장면보다. 그리고 되게 복잡한 표정과 눈빛이나 그런 거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콘티 때 앞모습이었던 것도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서 찍었었고 그 선배님의 그 이상한 아우라가 있어요. 보셔서 뭐 느끼시는 분은 저랑 같이 느끼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프로필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바로 우측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유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가 이번에 70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으셨는데요. 간단하게 그 임시완 배우님이랑 다른 배우들이 이번에 참석을 하시는지 칸 영화제에 일정이 정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갑니다. 일정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와서 일정 받는 대로 뭐 짧게라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가는 칸이라서 기대도 크고 사실 어저께 이창동 감독님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칸 얘기를 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 칸을 질지도 못했고 그냥 타 오는 그런 영화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영화를 시작했던 초반이어서 그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뭐 짧게 가더라도 좀 이렇게 눈에 좀 많은 걸 좀 담고 오려고 합니다. 예, 많이 기대도 되고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는 갑니다. 가십니까? 네, 참고로 설경구 선배님은 4번째 칸 영화제 초청작이고요. 공식 일정은 5월 8일에 그 칸 영화제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따라갑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좀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려고 했거든요. 꼭 갑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일단 그 작품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의 의무를 아직 국방 의무를 하기 직전이라서 일단은 뭐 조율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조율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일단 가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근데 가능하다면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네, 전혜진 선배님도 네. 고려인 줄 몰랐는데 저는 셋 가면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임시완 씨가 안 간다면 저도 좀 고려해봐야겠네요. 네, 감독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인데요. 전 전혜진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천 팀장 역할이 좀 굉장히 냉철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잘 봤는데 이 역할 고르시게 된 계기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갈수록 약간 캐릭터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까먹을까봐 먼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두 배우의 어떤 그런 지점에서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도 야 하면 왜 라는 건데 그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그게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같이 맞짱을 떴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더 냉철해지자, 좀 더 좀 숨기자, 감정을 더 차갑게 가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반했던 점이 이 두 남자의 사람이 보이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흔하면 흔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가 감독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이거 안 되나 또 언더커버 영화를 굳이 또 만들어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그 스태프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연령대도 낮았는데 하는 내내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네. 네,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또 부연 설명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 팀장님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 산 팀장 캐릭터가 그 초반에 냉철하고 강렬했는데 뒷부분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그거는 명백히 제 실수 같은데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은 갈수록 그 두 남자의 감정에 되게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야 하면 왜 나오는 그렇게 부딪히는 느낌보다는 조금 얇고 날카롭게 해달라고 제가 선배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드렸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으면 아마 그것은 제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수를 보기에서 잘못했어요. 네, 부연 설명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이어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께. 네.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 재밌게 본 지점이 아마 홍콩 영화가 가장 재밌어 있게 나왔던 영화들을 부산 부류에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왕가희 감독 열흘 남아나 또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유희광 감독의 그 무간도 시리즈, 고혹자 시리즈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임시완 캐릭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인물을 맡았는데 이게 뽀송뽀송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갖다 캐스팅했지 않습니까? 감독님은 이 임시완 씨를 캐스팅하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췄는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참고로 저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뽀송뽀송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님. 아무튼 뽀송뽀송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홍콩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고요. 매일 그 VHS 테이프라고 하죠. 그 비디오를 쌓아놓고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적인 면보다는 그런 감성을 녹이려고 했던 거는 맞게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완 씨랑 이 작업을 했던 건 저는 원래 시완 씨랑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대화를 했을 때 시완 씨가 준비해 온 게 이게 약간 무거운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무겁고 남성적인 역할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완 씨의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현수의 성장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시완 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영화 장르에 맞게 가자. 그래야지 이 변화가 더 다채롭게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짜로 그 한마디 외에는 큰 주문이 없었어요, 시완 씨한테. 그리고 잘 해주셨고 이렇게 현수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질문과 좋은 덕담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서 감독님과 함께 그 기자님께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경구 선배님. 네. 네, 아까 서두에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영화 봐주셔서 오늘 요새 굉장히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5월 18일 날 개봉을 오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비읍한 점이 있더라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좋게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시완 씨. 네, 저는 이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어른들이 보는 만화의 실사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화를 보듯이 이제 좀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좀 스트레스 푸는 해소용 그런 영화로 정말 손색 없을 정도의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저는 찍을 때 정말 감독님과 선배님들 덕분에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원 씨. 네. 연기할 때 늘 신선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영화는 신선하게 다가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신선하게 기자 여러분이 기사를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전혜진. 네, 저도 영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봐서 이 영화는 그냥 오락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굉장히 충족되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변성현 감독님. 네. 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배우들이랑 그리고 너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너무 좋은 스태프들이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힘들다는 느낌 없이 정말 재밌게 찍었던 영화였고 그만큼 좋은 에너지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장례를 정리한 다음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잠시 앞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연 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볼게요. 이번엔 팬영화제 같이 입장하는 김희연 씨. 네, 다음은 이제 전혜진 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걸크러쉬를 보여줬는데요. 네, 유일한 홍보적으로서 네, 중앙에 서서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잠시 내려가시고 설경구 씨와 임시현 씨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브로 케미스트리를 진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고요. 네, 우측 같이 동시에 봐주시고요. 중앙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총 한번 쏘면요. 네, 네, 사랑의 총알. 네, 네, 중간. 네, 중간에 계시고요. 네, 나머지 그 김희연 씨와 전혜진 씨 입장에서 배우 같은 거 촬영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 바라볼게요. 같이.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대로 계시고요. 감독님 입장에서 마무리 네, 전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칸 영화제 초청됐는데요. 다 같이 파이팅 한번 네, 포즈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포즈로 해주시고요. 네, 브란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브란다 나쁜 놈들의 세상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이제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네, 네, 감사합니다.